지금 주제가 우리가 3개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아. 딱 앞으로 네. 7분 네. 7분 동안 핵심적인 사안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린 뭐 할까요? 주제가 이재명 대장동 그분 윤석열의 그거 하시죠. 그거 할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거 관련돼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네.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네. 3대 특검 인계 사건. 네. 벌써 3대 특검이 아마 뭔가 하실 텐데 그렇죠. 예, 네. 이전에 종합특검 전에 있는 특검이죠. 네, 그렇죠. 3대 특검 인계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 이제는 그분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제 대장동 게이트를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접견조사 요구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저는 뭐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건데 네. 공소시효가 지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동아일보의 천화동인 그분 기사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하신 적이 몇 달 전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상 받았던 거 이런 거 취소해야 되지 않냐, 동아일보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 예. 그 녹취록을 공개하고 보니 거기에 천화동이 그분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분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당연히 사과해야죠. 저는 이게 사과가 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반성해 무릎 꿇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은 언제라도 오보낼 수 있습니다. 기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언론이 잘못했을 때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내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발견한 순간 사과하고 반성하고 바로잡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랬을 때 또 국민들도 욕만 할 게 아니라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 근데도 그냥 뭉개고 가. 이건 몰라. 뭐 이렇게 뭉개고 가. 이건 전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시비비는 가려지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동아일보 말씀하셨으니까 동아일보 그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죠. 2021년 10월에 대장동 개발업자 개발하는 민간업자 녹취록이라고 이야기한 아까 우리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그 녹취록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천화동인 1호 절반이 그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거다. 이재명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줄 수 있는 권한은 김만배 씨한테 있었는데 그렇죠. 유동규 씨는 김만배보다 어려. 만약에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자기가 어린 사람한테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다. 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김만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심지어는 관계자, 뭐 수사 관계자라 그랬나, 검찰 관계자라 그랬나, 뭐 누구 관계자 그냥 실명도 아니야. 그냥 누구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행간의 의미를 다 읽는 거죠. 이재명 거네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고 당시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말 그대로 맹폭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것과 관련돼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분 차례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박는 거예요. 못을 딱 박는 건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얘기?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도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처음 하는 얘기 같은데 제가 수사받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에 기소가 돼서 이제 공소장을 딱 받아봤는데 제 공소장이 7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기사 한 건을 써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소장이 70페이지가 넘는데 앞에 한 거의 한 20, 30페이지가 이재명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 기사하고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 검찰이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중요한 논리 중에 딱 하나가 뭐였냐면 뉴스타파가
20대 대선 3일 전에 이 보도를 해요. 네. 제가 이 보도를 한 시점이 밤 9시 40분경이거든요. 네. 불과 한 20분 정도 만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뉴스타파 기사를 페북에다가 올리면서 자, 이제 이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네.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다 자신의 그 대선 후보 이제 정적이었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의혹이니까 이걸 올린 거예요. 네. 이거를 검찰에서 뭐라고 지금 그 최초 공소장에 해놨냐면 기사가 올라온 지 불과 20분도 안 돼서 이재명이 이걸 올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가 나오고 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개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걸 막 퍼날린 걸 보면 이거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보도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작당 모의를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뉴스타파와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기사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이렇게 공소장이 써놨었어요. 예. 자, 제가 지금 그 천화동인 그분 이 사례를 제가 거기에 그대로 빗대볼게요. 네. 동아일보가 기사 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막 커져요. 그리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나무가구 김만배가 구속이 됩니다. 예. 구속이 되자마자 바로 페북에 이런 거 올립니다. 제가 딱 보니까 동아일보와 윤석열 캠프와 나무 김만배와 작당 모의 해가지고 기획한 기사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이 놓고 보면 그렇죠. 예.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수사를 받고 휴대폰을 뺏겨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호영 앵커께서도 이제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이제 기사생 오래 하셨으니까 종종 우리 기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썼어. 내가 쓰는 기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세상에 알려질지 우리는 감이 있잖아요. 있죠. 내가 기사를 썼어. 이게 내일 아침에 난리 나겠다. 이런 느낌이 와. 그러면 우리도 내 기사를 좀 보라고 지인들에게 보내주잖아요. 네. 나도 저도 예전에 하호영 기자께서 좋은 기사를 썼을 때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 본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럼요. 그죠? 예. 저도 많이 해요. 제가 20대 대선 3일 전에 이 문제 제 기사 그 윤석열의 봐주기 기사 요 기사를 썼을 때 저도 제 기사를 낸 다음에 이 기사가 이번 대선 국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저도 왜 감이 없겠어요. 감이 있어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제 기사를 좀 보라고 제가 보냅니다.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뭐 텔레그램으로도 보내고 뭐 하여튼 오만 것으로 제가 보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때 보내줬었던 사람 중에는 기자들도 많고 네. 그냥 아무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도 많은데 정치인들한테 보낸 문자가 딱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4개인데 그중에 2개는 제가 먼저 보낸 거고 네. 나머지 2분은 본인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먼저 피드백을 한 거예요. 네. 공교롭게 근데 그 4분이 이게 저 운이 없지. 전부 다 윤석열 검찰하고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예. 조국 혁신당 대표. 그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뭐였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황운하 당시 국회의원. 그렇네요. 그리고 제 기사가 나오기 불과 한 2주쯤 전인가 배지가 떨어진 최강욱 전 의원. 또 하나가 그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김미겸 선배. 내가 4분한테 그중에 2분은 저한테 먼저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 두 분한테는 제가 보냈어요. 제가 둘이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했는데 황운하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검찰에서 포렌식 과정에서 논란이 돼요. 어떻게 논란이 되느냐? 제가 황운하 의원한테는 보내줬어요. 보세요. 예.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황운하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죠. 검찰의 주장이 뭐냐면요. 이 한상진 기자 당신이 쓴 기사는 엄청난 기사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특히나 대선과 관련돼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놀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 근데 황운하 의원의 태도는 매우 침착하다. 침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침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거기다가 어머나 뭐 이렇게 보냈어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이걸 봤을 때 황운하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이 기사 나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기사를 사전에 뉴스타파하고 조율을 했다거나 뭐 그 상의를 했다거나 하여튼 이 기사가 생산되는 과정에 황운하 의원이
관여됐다고 볼 수도 추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주장을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해명한다는 게 예. 이게 쉬워요? 그게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공상과학 만화를 누가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봐 이러면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제가 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돼서 예.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어젠가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었던 장면이 떠오른 장면이 네. 그 황운하 의원하고의 그 문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로 비슷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검찰이 자기 사고 체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했던 짓이 그대로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생각하는 있네요. 거죠. 예. 예. 본인들이 늘상 해왔었던 일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따져보면 대장동 사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재판, 그리고 한상진 기자와 관련된 재판 등등 모두 네.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다리를 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다리를 꼬는 제가 세상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재판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놀러 왔냐? 피고인 놀러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후로는 네. 10여 번에 걸친 재판에서 단 한 번도 다리를 꼬지 않는 그런 성실한 모범 시민이군요. 피고인입니다. 예, 모범 시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상진 기자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범 원래 모범 시민이고 그냥 법 잘 지키고 착하고 순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2개나 못 다뤘습니다. 다음에는 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을 좀 잘 안배해서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예. 앞부분 이거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사실은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피해자 서사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피해자라서 검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사실은 검찰개혁이란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저 스스로가 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서사인가?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은 또 어제 또 엊그저께 최근에 또 사실은 저한테는 최근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공소 기각 사건이 원래 그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평소보다 좀 말을 좀 더 많이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원래 말이 많지만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 끝나고 예, 또 다음 주 생생한 화요일 날 얘기, 재판이 예, 있습니다. 생생한 얘기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